배우 송중기 34가 26일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 37이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는 이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 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 27일 오전 9시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별거나 이혼설이 나오면 소속사가 나서서 진화하는 등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숨기는 게 통상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가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송송 부부의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은 송중기가 연예 매체를 포함해 언론에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공개됐다고 한다. 송중기는 배우자인 송혜교와의 이혼 의사를 완전히 굳힌 상태로 전해졌다. 자신의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을 공개까지 한 만큼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조계 인사들은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 측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에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통상협의 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가게 된다. 가정법원은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당사자 부부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조정한다. 재산 분할 과정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중기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관계를 공식 인정하고 그해 10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생활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송중기 측이 송혜교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27일 배우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26일 송중기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부부였던 만큼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각종 억측이 불거지고 있다. 일명 찌라시라고 불리는 소문엔 송중기가 이혼하는 사유가 송혜교가 절친이자 동료 배우인 A씨와 불륜 관계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소문이 떠돌자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송중기 배우의 이혼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부부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을 위한 조정 신청을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졌다. 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신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송중기도 광장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희망한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중기, 송혜교 소속사가 나란히 이혼을 발표했다. 양측은 성격 차이 정도로만 이혼 사유를 밝히며 이혼에 이미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송중기 측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기 하루 전 송혜교는 사진 한 장으로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뽐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스타일리스트 지한석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이뻐요라며 샵 너무 덥다, 샵 촬영 중 등 해시태그를 달아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송혜교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슈즈 브랜드 화보 촬영에 나섰다. 사진 속 송혜교는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과 진한 메이크업을 통해 시크한 미모를 자랑했다. 그러면서 진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으로 강렬한 눈빛을 발산했다. 송혜교의 인형처럼 완벽한 미모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이 풍기는 관능미가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송혜교는 이제 다시 싱글로 돌아간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열애설을 부인하던 이들은 깜짝 결혼을 발표하더니 2017년 10월 신라 호텔에서 슬기의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결혼 생활은 2년을 채우지 못했다. 송혜교와 송중기의 결혼식 날 장치와 함께 식에 참석한 중국의 셀러브리티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망. 수망은 중국 패션계 마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패션 매거진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실력자인 수망은 중국 유수의 패션 매거진들을 발간하는 스상그룹 회장입니다. 2000년 스상젠캉이라는 헬스 잡지를 창간하며 발행인의 삶을 시작한 수망은 2003년 바자스타 자선의 밤을 열어 톱스타들을 한자리에 모으기에 이릅니다. 인맥도 넓혀가고요. 그리고 무려 15년 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자선 행사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수망도 패션계 톱셀럽으로 입지를 단단히 굳히죠. 톱스타들 모두 수망의 친구. 홍콩 원조 미녀 간지림도 그녀의 절친이고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류인디와도 친한 사이입니다. 사진 속 센터를 차지한 인물은 세계의 악녀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의 전처 웬디 덩입니다. 미국 상류층에서 제대로 자리 잡은 셀럽이죠. 물론 수망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한국의 송혜교 결혼식까지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곳에는 늘 수망이 있습니다. 패션 디렉터 심우천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분의 생일을 축하하며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절친으로 알려진 송혜교. 알고 보니 지난 22일 생일을 맞은 송혜교를 위해 생일 파티를 마련한 것이다. 생일 파티에는 새 소속사인 UAA 식구들이 함께했다. 프랑스 유명 매니지먼트사인 에피지스 대표 파비엔 마르땡도 참석했다. 마르땡은 배우 샬롯 갱스부르, 로빈 라이트 등의 매니저로 지난해 송혜교와 프랑스 현지 에이전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생일 파티 분위기는 훈훈했다. 송혜교는 자신을 위해 달려와준 UAA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미리 준비된 케이크를 들고 늦은 생일을 만끽했다. 특히 마르땡 대표는 시종일관 송혜교의 등을 감싸며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송혜교의 내추럴한 스타일링도 인상적이다. 그는 화장기가 거의 없는 민낯 상태임에도 굴욕 없는 피부결을 과시했다. 또 무심하게 하나로 묶은 머리도 잘 어울렸다. 모노톤의 체크 셔츠를 입어 캐주얼한 매력을 뽐냈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달 1일 연합 에이전스 UAA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다 체계적인 해외 활동을 위해서다. UAA는 송혜교 1인 기획사를 운영한 박현정 이사, 영화 투자 제작사인 유비, 법무법인 더펌 등이 공동 설립한 연합 에이전시다. 여기에 중국의 ATN, 프랑스의 피지스와도 업무 협약도 맺었다. UAA 계약 체결 이후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예고했다. SBS TV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또 왕가위 감독의 영화 일대 종사 개봉도 앞두고 있다. TVN 새토일 드라마 날 녹여주오, 극본 백미경, 연출 신우철,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스토리 피닉스는 24시간 냉동 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남녀가 미스터리한 음모로 인해 20년 후 깨어나면서 맞이하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 공개된 영상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스타 PD 마동찬 지창욱과 실험 알바생 고미란 원진아의 설레는 해동 로맨스 모먼트가 포착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마동찬이 손목에 채워진 팔찌로 자신의 체온을 확인하며 들어온다. 그런데 팔찌가 알려주는 그의 체온은 31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저체온증으로 몸에 무리가 오고도 남을 온도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년 동안 얼어있다 깨어났다. 냉동 인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24시간만 냉동됐다가 깨어날 예정이었지만 눈을 떴을 땐 20년이 지나 있었기 때문. 그래서 냉동되었던 난 체온이 33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치명적 부작용을 얻게 됐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있던 또 다른 냉동인간 미란과 눈이 마주친 순간 팔찌에서 경고음인 듯한 삑삑 소리가 울린다. 동천의 팔찌가 나타내는 체온은 32도가 되고 수줍은 듯. 그를 직접 쳐다보지 못하는 미란의 팔찌 또한 그녀의 체온이 32도임을 나타낸다. 이렇듯 가슴이 뛰고 설레는 분위기는 서로의 체온을 1도 높였지만 1도만 더 올라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바. 너와 내가 가장 뜨거운 순간, 이들에겐 금지 항목인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해동 로맨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백미경 작가와 신우철 감독이 의기투합, 최고의 히트작 메이커의 만남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날 녹여주오는 아스달 연대기 파트 3 후속으로 오는 28일 토요일 밤 9시 TVN에서 첫 방송된다.